자, 어느덧 2023년이 끝나갑니다. 올 한 해 주식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 코스피 차트 보고 있는데요. 나쁘진 않았어요. 막상 이렇게 보니까 최저인 2180포인트에서 지금 2600 정도까지 최저에서 최고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런 굴곡은 있었지만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중간에 2차전 지주 같은 거 잘 잡았으면 아마 수익도 많이 냈을 것 같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막상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보면 올해 좋았다고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1년 동안의 지수가 이랬다를 떠나서 좀 길게 보면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했었던 이 당시 빼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하락 이후에 지지부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주식을 해왔던 분들은 좋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내년엔 어떨까? 주식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내년을 전망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정도 생각해보실 법한데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그 전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좀 더 리스키하고 좀 더 용기 있게 매매를 해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슈인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총선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내년에 총선이에요. 그래서 벌써부터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들썩 많이 했었는데 궁금하잖아요. 말씀하셨던 그 총선을 준비해서 용기 있게 그쪽으로 베팅을 하신다는 건지, 정치 테마주가 아닌 다른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외의 생각도 궁금한데 이어서 좀 계속 들어볼게요. 네, 저희 영상 꾸준히 오래 보신 분들, 아니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전 투자 클럽에서 같이 훈련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알 거예요. 제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수급과 파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총선 같은 대형 이슈, 선거철이죠. 거기서 나오는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 이런 것들이 수급과 파동에 많은 영향을 줘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시장을 보면요, 되게 대세 상승할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시절에 주도 산업의 대형주들은 당연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따지고 보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좋았는데 그런 주도주의 대형주만 좋을 때는 밋밋해요. 근데 이럴 때는 도대체 뭐가 좋았길래 이렇게 더 큰 상승이 이뤄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별로 이름 없는 네임밸류 좀 떨어지는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되게 화랑이 돼요. 실제로 경기 자체가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주식시장에선 거품으로도 이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에선 어찌됐든 대선, 총선 이런 굵직한 이슈들 속에서 주가의 거품이 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돈이 돌고 또 선순환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대형주도 더 탄력을 받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찌 보면 거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거품이 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슈, 총선, 정치 이슈, 그게 이제 내년 초 상반기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선 딱 할 때 선거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저런 식으로 할 거다,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그거랑 연결된 산하 기관들, 산업들 이런 곳은 다 영향을 받을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대감이 생겨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꺼지면서 쭉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크고 작게 파동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잘 사서 여기서 팔면은 수익인 거잖아요. 이거를 투자하는 투자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서 무조건 내가 살 때마다 이렇게 잘 팔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여기서 잘못 샀다가 여기서 꼬꾸라지게 되면은 쪽박차기 딱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구분하면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수급이 들어와서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그 파동이 10배까지 직진 상승을 하는 그런 파동이 아니라면 위아래 등락이 있을 거고 그 등락폭은 좀 클 거란 말이죠, 평소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정말 잘 나갈 만한 그런 정치 테마주를 잘 고르면 그러면 그 주식은 좀 파동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갈 것이고, 잘못 고르면 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종목을 잘 선정해서 용기 있게 이런 쪽에다가 과감하게 베팅을 빡 해버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0배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또 해석이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원리적으로 생각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실전에서는 현실성 없는 얘기. 누구나 맞추고 싶어 하죠. A랑 B가 있으면은 저인들 A를 맞추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누구 당선될지 정확하게 다 아는 거고 누가 어떤 정책의 이야기를 할지 다 아는 정도, 아니면은 진짜 내부 정보를 기반해서 작전 짜지 않는 이상 그게 무조건 될까? 이런 생각은 들죠. 현실에서는 A를 노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 찍어서 딱 A를 골라서 정확하게 찍어 먹는 원샷 원킬이 아니라 A 같은 이 흐름 하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적어도 10개 정도를 시도해서 10개 중에 9개는 이런 식이겠죠. 그럼 이 안에서 마무리 잘하고 하나는 진짜 A 같은 이런 큰 파등 제대로 발라먹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좀 요약하면은 큰 종목 잘 잡아가지고 진득하니 매집을 한다던가 타이밍 잘 봐가지고 매수를 크게 때린다던가 그런 용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 뭐 슬락 관리하고 그 안에서 비중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긴 하되 이런 큰 변동성을 감내하는 거 정도로 마인드 세팅을 한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B를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그 중에서 살아남는 종목이 A가 되는 거니까.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 큰일 날 얘기하고 있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 얘기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밑도 끝도 없이 정치 테마주는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정치 테마주에 그렇게 몰빵해서 뭐 매집을 한다던가 몰빵해서 크게 들어간다던가 그렇게 하다가 실체가 없는 그 주식의 껍데기만 붙잡고서 몇 년을 허비하게 되는 분들도 적잖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꼴 나라고 나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더 나가서 내 주식 계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방식대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아마도. 그쵸. 근데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정치 테마주를 떠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늘 자주 해왔었고, 만약에 용기를 부리고 좀 막 비중을 많이 싣고 그러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놓고서 그 안에서 하는 거지,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까지 2024년에는 총선이니까 여기다 한번 몰빵하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 왔던 거, 이때 시장을 이끌었었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도 산업이 있죠. 생각나는 거 2차 전지, 아니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몇 개의 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에코프로 같은 거 잘 잡아놨으면, 반도체 관련 대장주 잘 잡아놨으면, 초전도체 잘 잡아놨으면 2년 동안 시장 지지부진하면서 막 되게 지루하고 어찌 보면 끈기도 필요하고 이런 데서 감내하는 동안에 이런 거 잡아놓으면은 수익 나더라, 요런 알게 모르게 패턴의 고착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총선 같은 형태가 오면요, 아무래도 이런 좋은 기억이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돈 벌었더라 요 패턴이, 고정관념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선거 관련됐을 때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산업 섹터로 움직이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군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여기는 확실한 대형주나 뭐 이런 것들이 네임밸류가 있는 어떤 특정 하나의 강력한 대장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시작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주식도 있을 거고 재무 이상한 주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걸렀다가 엉뚱하게 다 오르고 나서 올라타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매매도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서 해보려니까 너무 듣보잡이라서 불안하고 막 이런 형태, 그리고 이거 말고 저것도 오르고 저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오르다 보니까 선택장애 오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에 가깝거든요. 이때 여기서 내가 진짜 딱 뚝심 있게 내 매매를 중심 있게 잡아주는 이런 매매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수급과 파동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주가 메리트가 있는, 그리고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거고,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꼭대기에서 그냥 올라타는 그런 형태의 매매는 배제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 다르게 말하면 부패처럼 먹을 게 많다는 거는 선택할 게 많으니까 계속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돌려가면서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이게 다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한 행동들이죠. 이게 2024년도 성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벌써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많이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이미 시작된 건데, 그쵸.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걸 언제까지 저렇게 정치 테마주 관련된 거를 염두에 두고 달려들어.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남을 것 같은데. 그거는 되게 저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부근에 근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윤곽이 조금 나왔었을 때 거기서 좀 강하게 나오는 파동 형태가 많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대체로 각 당별로 대세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된, 그리고 정책 흐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견된 이런 얘기는 분명히 총선 때 나올 거야 하는 것들은 미리 이제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굴지의 잠룡들의 움직임은 그냥 항상 정치 테마 때마다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시기적으로 그 전부터 움직입니다. 이거 굳이 따지게 되면은 1년, 이거 6개월, 아니면은 이거는 한 3개월?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점은 한 요 정도니까 우리가 타겟하는 거는 요쪽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새해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택권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선 전에 내년 한 해 거 다 벌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유익할까요? 그 이후에는 또 아무래도 거품이 빠지고 그럴 테니까 좀 그때 가면 쉬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유익하다까지는 모르겠고, 그 정도 도전 의식을 저는 갖는 거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도 당연히 수익은 나겠지만 되게 강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거는 이슈를 이용했었을 때 아무래도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즌에 매매를 할 때마다 제가 신경 쓰는 게 있는데, 뭐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바라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정말로 수익을 되게 많이 내는 매매 성공을 한두 개 정도는 성공시키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다 성공하는 거는 쉽지 않고 정말 기회 주는 거 한두 개는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한두 개는 반드시 성공시킨다. 그 이상 되면 좋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만약에 지금 내가 계좌를 꾸려왔는데 이렇게 종목 수라고 볼게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내 이제 슬롯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것들을 막 공략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로 좀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여력이 정치 테마주를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야. 막 그렇다면 지금 있는 거를 좀 정리해서 빈 슬롯을 만든 다음에 지금에라도 정치 테마주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빈자리를 만들면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어려운 질문인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의 계좌에서 정치 테마주 공략할 슬롯조차 없어? 그거는 좀 이미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연말 루틴처럼 해서 계좌 재정비하고, 요새 클럽에서도 계좌 재정비하면서 슬롯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계좌 청소할 거 하면서 빈자리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손님 받을 준비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정도면은 일단 돌리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력에 따라서 좀 더 욕심낸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욕심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에서 묵은지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기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기대가 큰 것도 아니고 자리 딱 차지하고서 답답한 그런 종목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얘를 뺐다가 정치 테마주 했다가 되돌려 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결국에는 실력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안 하는 것도 팁을 드리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정치 테마랑 무관하게 빌드업하면서 확실하게 모아가면서 이슈랑 상관없이 확실하게 키워가는 요런 종목들은 저는 안 바꿉니다. 이거 안 바꿔도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은 이거 시작 안 했겠죠. 이 빌드업을 오랫동안 확실하게 가져간다라는 거는 당장 내년에 총선 이런 거랑 무관하게 뭔가 뜻이 있어서 가져가는 건데. 네. 근데 뭐 단기적 이슈로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오락가락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이거는 약간 뭐 운이라면 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정치 테마가 엮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제 경험상 이건 바로 아까 전에 말했었던 한두 개 정도는 수익 극대화한다 있잖아요. 그거 바로 하나 해결입니다. 여기서 걸리면. 근데 이게 참 어렵게 들리는 게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게 정치 테마랑 엮일 가능성이 있냐 아니냐 그거마저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즌이 되면. 그래서 그쵸. 엮일 가능성 없는 거는 지금이라도 덜어내고 손절하고,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걸로 대체하자 막 이런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건들게 되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락가락하지 않으면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경직되게 난 이걸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건 어떻게든 간에 마무리한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네. 일단 오늘 얘기는 2024년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뭐 정말 굵직한 이슈는 총선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준비하려고 이제 연말에 슬랍 비우고 좀 계좌 좀 정비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감이 되셨으면 그대로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이걸 다 스케줄을 깨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총선 뭐 이런 거 스케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막 주식 계좌가 막 뭐 이것저것 막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길을 잃어가지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준비해서 참고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려보고, 말 그대로 실력 따라갑니다. 실력이라는 거를 많이 오를 주식 고르는 실력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똑같은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그 부분에 의한 실력이 분명히 큰데 그건 채워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안 됩니다. 분명히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 좀 본인을 갈고 닦아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늘상 강조하잖아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되게 영상 공유 많이 했고, 투자클럽도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실전 매매 통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다 보면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 링크 걸어놓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